그거 많이 부담스럽네요. 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진짜. 있는 대로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스위치 설명드리면은 위에서부터 밑에 순으로 내려갈 거예요. 맨 왼쪽에 이 기울고 있는 이 차량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언덕기 밀림 방지 보조 스위치예요. 밀리면 위험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계기판에 똑같은 지진이 들어와요. 2초간 이 기능이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각도가 어느 정도 경사가 있어야만 발동이 되고 평지 같은 데서는 절대 작동 안 돼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기능은 에코 모드라 그래서 연비 운전하실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얘를 누르면은 왼쪽에 표시가 되고요.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빈 차로 고속 주행을 하실 때만 출력이 떨어지는 대신 연비가 조금 더 향상이 되고요. 짐을 실었거나 저속 운행을 하실 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연비가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빈 차로 고속 주행 하실 때만 사용해 보면 효율을 좀 느낄 수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양쪽 사이드 미러 열선 작동되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차선 이탈 센서예요. 60km 이상을 달릴 때 깜빡이를 안 놓고 차선을 밟게 되면은 좌측 차선을 이탈했다는 경고등과 함께 음성이 울려요. 그걸 인식을 하는 거는 이 카메라 모드에 들어가 있고요. 듣다 보면은 조금 시끄럽거나 거슬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표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차선 이탈 센서를 꺼버리는 기능입니다. 하단에 보면 이 삼각형 모양 같은 경우에는 얘도 똑같이 눌러보면 계기판에 표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얘도 센서가 꺼진 거예요. 얘는 무슨 기능이냐? 전방 추돌 센서입니다. 긴급제동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차가 레이저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인식을 먼저 해요. 위험한데 브레이크가 신호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얘가 먼저 제동을 잡아주고요. 코너링 같은 경우에서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는 게 갑자기 급정거를 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기능 자체가 제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만약에 사장님이 뒤에 체결이 잘 안 되는 짐이라든지 쏟아지면 안 되는 짐들, 가벼운 짐들 이런 걸 실었을 때는 얘를 눌러서 끌 수 있는 기능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S자 코스라든지 코너링이 많은 곳들 있죠? 그런 곳에서는 웬만하면 끄시고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저희가 능동형 컨트롤 크루즈라 그래서 차간 거리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크루즈 모드 키는 법은 왼쪽 레버에 달려 있고요. 끝에 보시면은 오프 온 기능 있죠?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밑으로 돌리면 오프, 위로 돌리면 온이고요. 크루즈 모드를 쓸 때는 1단계로 온에 진입을 시켜놓고요. 2단계로는 왼쪽에 있는 리즘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크루즈가 들어갈 거예요.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세요. 크루즈는 항상 브레이크로 끄면 되는 거고요. 크루즈 모드를 켰을 때는 30km 이상 운행할 때 왼쪽에 있는 리즘 스위치를 눌러보면은 여기 속도가 표시가 될 거예요. 크루즈 모드 쓰면은 최대 90km까지 설정 가능하잖아요. 속도를 올리고 싶을 때는 여기를 위로 올리시면 되고요. 내리고 싶을 때는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 화살표를 눌렀을 때 화면을 보시면은 수용차 그림에 왼쪽 1번부터 5번까지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이 가운데 있는 버튼 눌러보시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숫자가 변동이 되는데요. 1번은 크루즈 모드를 켰을 때 약 30m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요. 2번은 약 40m, 약 50m, 약 60m, 약 70m까지 조절은 가능하지만 속도에 따라서 미터는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기본으로는 3번으로 많이 쓰고 지내시고 기본 세팅은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모드만 쓰고 차간거리 센서는 필요가 없다. 왼쪽에 있는 스위치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차간거리 센서 기능을 꺼버리는 기능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에어컨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무시동 에어컨입니다. 일반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보는 것처럼 앞으로 올지 바닥으로 쏠지 오토로 온도를 맞출지 다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같이 끄는 기능은 이 오프 기능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모든 에어컨은 다 이 오프 기능으로만 끌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은 핸들 조절이에요. 핸들 조절은 위아래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힘껏 뽑으시면은 높이까지 뽑아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자동으로 잠금이 되게 되어 있고요. 키 틸트 하실 때는 밑에 있는 이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대신에 키 온이라든지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만 모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얘를 키온 상태나 아니면 시동을 걸어놓고 버튼 눌러주시고 바깥에서 하는 작업은 따로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 작업등인데요. 사장님 뒤에 윙이 달려있기 때문에 윙 작업등은 따로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연료 열선입니다. 겨울철에 이제 사용할 거고요. 열선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에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표시되죠? 15분 정도 작동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 DPF 강제회생 스위치예요. 사장님이 이제 운행하시다 보면은 보통 장거리를 뛰시는 분들은 평균 8만 킬로의 이 강제회생 DPF 불이 한번 들어올 거예요. 계기판에 황색으로. 그때 사장님이 웬만하면은 공업사에 가서 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일이 바쁘셔가지고 운행하시다 보면은 얘가 경고등이 계속 떠 있는데 운행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출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몇 날 며칠 사장님이 계속 운행해버리시면 그때는 직접적으로 수동으로 강제회생을 할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키온 상태에서 이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황색불로 들어와 있던 DPF 경고등이 녹색불로 바뀔 거예요. 그때는 시동 걸면은 RPM이 1400rpm에 고정이 되면서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시간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카메라 버튼은 보시면은